식초를 드셨을 뿐인데 몸이 달라졌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계단을 올라가도 예전처럼 숨이 차지 않아요. 무릎도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이 어르신께서 특별한 보약을 드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값비싼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 식초를 제대로 드시기 시작했다는 점만 달랐습니다. 아침마다 물 한 컵에 식초 한 스푼을 희석해서 식사와 함께 드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분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식초 먹었더니 속만 쓰리던데요. 별다른 효과를 못 느꼈어요. 오히려 더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분명히 같은 식초를 드셨는데 왜 어떤 분은 몸이 좋아지고 어떤 분은 오히려 더 힘들어지실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식초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원리를 모른 채 그냥 좋다고 하니까 아무렇게나 드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식초를 골라야 하는지, 언제 어떻게 얼마나 드셔야 하는지,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커지는지 이런 기본적인 방법을 모르고 드시면 오히려 몸에 부담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식초에 대해 여러분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초가 특히 시니어분들께 왜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식초의 핵심 작용 3가지를 과학적 근거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식초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 3배로 커지는 최고의 음식 조합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넷째, 마트에서 어떤 식초를 골라야 하는지, 그리고 절대로 피하셔야 할 식초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섯째, 복용하실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중 언제 얼마만큼 어떻게 드시면 좋은지 실천 가이드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그리고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도록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식초를 완전히 잘못 먹고 있었구나.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바꿔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서울이신지, 부산이신지, 대구나 광주 혹은 제주도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앞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릴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식초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식초는 그냥 소화 좀 돕는 음식 아니야? 새콤해서 입맛 돋우는 정도지 뭐.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식초의 진짜 가치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하나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조용하면서도 위험한 것이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이 염증은 열이 나거나 붓거나 아픈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염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조용한 염증이 몸속에서 오랜 시간 쌓이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관절이 뻣뻣해지고 온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노화가 빨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초가 바로 이 조용한 염증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발효식초에 들어있는 초산 성분이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염증 관련 지표가 개선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노폐물을 걸러주는 필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이 필터가 깨끗해서 노폐물이 잘 걸러집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 필터에 먼지가 쌓이고 막히기 시작합니다. 조용한 염증이 바로 이 막힌 필터와 같습니다. 식초는 이 막힌 필터를 조용히 씻어내는 물줄기 역할을 합니다. 한 번에 확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흘려보내면서 필터를 깨끗하게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식사 중이나 식사를 마친 직후에 식초 한 스푼에서 두 스푼 정도를 물 200ml에 희석해서 드시면 됩니다. 절대로 원액 그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원액은 위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드셔야 속 불편함 없이 식초의 좋은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드시면 몸속에서 조용히 쌓이던 염증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라고 하면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단 음식만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밥을 조금만 먹으면 괜찮겠지. 물론 단 음식을 줄이고 밥량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혈당 관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식후 혈당이 얼마나 급격하게 올라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이나 빵, 면 같은 탄수화물 음식을 먹으면 몸속에서 포도당으로 바뀌면서 혈당이 올라갑니다. 젊었을 때는 이 혈당이 올라갔다가 자연스럽게 내려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혈당이 올라간 뒤에 내려오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마치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잘 안 듣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오는 상태가 반복되면 혈관에 부담이 가고 피로감이 심해지고 장기적으로는 당뇨병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그런데 식초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가영양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식초에 들어있는 초산 성분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속도를 늦춰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리막길에 부드러운 감속 장치가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완만하게 올라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꼭지를 생각해 보세요. 수도꼭지를 확 틀면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살짝만 틀면 물이 조금씩 흘러나옵니다. 식초는 이 수도꼭지를 살짝만 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탄수화물이 한꺼번에 포도당으로 바뀌어 혈관으로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천천히 흘러들어가도록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하시면 좋을까요? 밥이나 빵, 면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드실 때 식초 한 스푼을 물에 희석해서 함께 드시면 됩니다. 식사 전에 미리 드셔도 좋고 식사 중간에 곁들여 드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 음식과 함께 드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식사 후에 나른하고 졸린 느낌도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장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채소 많이 먹고 섬유질 챙기면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섬유질은 장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섬유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장 속에 살고 있는 유익균들이 잘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장 속에는 수십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 중에는 우리 몸에 좋은 일을 하는 유익균도 있고 해로운 일을 하는 유해균도 있습니다. 건강한 장이란 유익균이 우세한 장입니다. 유익균이 많으면 소화가 잘 되고 면역력이 올라가고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반대로 유해균이 많아지면 변비나 설사가 생기고 배에 가스가 차고 온몸이 무겁고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유익균의 수가 줄어들고 유해균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 환경이 유익균이 살기 어려운 방향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식초가 도움이 됩니다. 세계영양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발효식초는 장내에서 유익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식초의 초산 성분이 장 속의 산도를 적절하게 유지해주면서 유익균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오래된 정원을 생각해 보세요. 정원의 꽃과 나무가 잘 자라려면 물과 바람과 햇빛의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물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흙이 너무 딱딱해도 안 되고 너무 물러도 안 됩니다. 식초는 바로 이 정원의 균형을 맞춰주는 조경 작업과 같습니다. 장 속 환경을 유익균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가꿔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 건강을 위해 식초를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아침 식사 때 요거트에 식초 한 티스푼을 섞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거트 자체에도 유익균이 들어있고 식초가 이 유익균들이 장에서 잘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견과류 몇 알을 곁들이시면 더욱 좋습니다.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과 섬유질이 장 건강에 추가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꾸준히 드시면 한두 달 후부터 배변 활동이 편안해지고 속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식초가 우리 몸에 어떤 좋은 작용을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식초를 단독으로 드시는 것보다 특정 음식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 3배로 커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부터 식초와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파입니다. 양파에 대해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양파는 혈압에 좋은 채소지. 맞습니다. 하지만 양파의 진짜 힘은 식초와 만났을 때 발휘됩니다. 식품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양파에 들어있는 황 성분과 식초의 초산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양파 혼자 일할 때보다 식초와 팀을 이뤄서 일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혼자서 무거운 짐을 들 때보다 둘이서 함께 들 때 훨씬 수월한 것과 같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파를 식초에 절여서 드시면 됩니다. 식초와 물을 1:1 비율로 섞고 천일염을 소량 넣은 다음 얇게 썬 양파를 넣어서 하루 정도 냉장고에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식초 양파 절임을 몇 끼니 반찬으로 조금씩 곁들여 드시면 됩니다. 생양파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살짝 구운 양파를 식초에 찍어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에 양파 4분의 1개에서 반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누구나 몸에 좋은 채소로 알고 계십니다. 실제로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좋은 성분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몸에 흡수가 안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식초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초의 산 성분이 브로콜리의 영양소가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잠긴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습니다. 브로콜리라는 보물 상자가 있어도 열쇠가 없으면 열 수 없는데 식초가 그 열쇠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는 살짝 찌거나 데쳐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3분에서 5분 정도만 찌시면 됩니다. 이렇게 찐 브로콜리에 식초 한 티스푼과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하루에 반 컵 정도 분량이면 충분합니다. 간단하지만 영양 흡수 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세 번째, 사과입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과일에는 과당이 들어있어서 많이 드시면 오히려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과일을 드실 때 혈당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과를 식초와 함께 드시면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식초는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사과의 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를 드실 때 식초물을 함께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사과 반 개를 드실 때 식초 한 스푼을 물에 희석한 음료를 함께 드시면 됩니다. 드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이나 밤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공복에 사과와 식초를 함께 드시는 것은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식초의 좋은 효과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식초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드셔도 식초 자체가 잘못되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식초는 다 비슷한 거 아니야? 마트에서 아무거나 사면 되지.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식초는 종류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식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발효식초이고 다른 하나는 합성식초입니다. 발효식초는 사과나 현미, 포도 같은 자연 재료를 오랜 시간 발효시켜서 만든 식초입니다. 이 과정에서 초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기산과 아미노산, 효소들이 함께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염증 완화, 혈당 조절, 장 건강 개선 같은 효과들은 모두 이 발효식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합성식초는 초산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물에 희석한 것입니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좋은 성분들이 없습니다. 그냥 신맛만 나는 액체일 뿐입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발효식초는 시간을 들여서 자연스럽게 익힌 전통 된장이나 간장과 같습니다. 반면에 합성식초는 공장에서 급하게 만들어낸 조미료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마트에서 좋은 식초를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5가지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재료 함량을 확인하세요. 사과 식초라면 사과 함량이 충분히 높아야 합니다. 라벨을 보시면 원재료와 함량이 적혀 있습니다. 사과가 맨 앞에 적혀 있고 함량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둘째, 발효식초인지 라벨을 확인하세요. 라벨에 양조식초 또는 발효식초라고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이 표시가 없으면 합성식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색을 확인하세요. 너무 맑거나 하얗게 투명한 식초는 피하세요. 이런 식초는 대부분 합성 초산으로 만든 것입니다. 발효식초는 자연스러운 호박색이나 갈색을 띱니다. 넷째, 첨가물을 확인하세요. 설탕이나 과당, 인공색소, 합성 향료가 많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세요. 성분표가 짧고 단순한 제품이 좋은 제품입니다. 다섯째, 시니어분들께는 사과 발효식초, 현미 발효식초, 포도 발효식초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이 3가지 중에서 선택하시면 대부분 무난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식초가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좋은 거면 많이 먹을수록 좋겠지. 매일 듬뿍 먹어야겠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식초는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세계식품안전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식초의 강한 산도는 식도나 위 점막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식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식초를 드실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로 원액 그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식초 원액은 산도가 매우 강합니다. 희석하지 않고 그대로 드시면 위점막에 자극을 주어 속쓰림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물 200ml 이상에 충분히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둘째, 공복에 드시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빈속에 식초를 드시면 위산과 식초의 산이 합쳐져서 위에 큰 부담을 줍니다. 속쓰림이나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식초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식초 양을 절반 이하로 줄이시거나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혈당 약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초는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혈당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 식초까지 함께 드시면 혈당이 너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양을 최소로 시작하시고 몸의 반응을 살펴가면서 천천히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취침 2시간 전에는 드시지 마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식초를 드시면 누운 상태에서 산도 때문에 역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슴이 쓰리거나 목이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때 드시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후로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하루 총량을 지켜주세요. 하루에 식초 1스푼에서 2스푼, 밀리리터로 환산하면 15ml에서 30ml를 절대로 넘기지 마세요. 좋은 것도 과하면 해가 됩니다. 적은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하루 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3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침에는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플레인 요거트 한 컵에 식초 한 티스푼을 섞어서 드세요. 여기에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서너 알을 곁들이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 조합은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셔도 좋고 다른 아침 식사와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점심에는 탄수화물 식사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밥이나 빵, 면을 드실 때 식초 한 스푼을 물 200ml에 희석해서 함께 드세요. 이렇게 하시면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식사 중간중간에 조금씩 마시듯이 드시면 됩니다. 저녁에는 반찬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양파 절임이나 식초를 뿌린 브로콜리를 반찬으로 곁들여 드세요. 따로 식초물을 드시지 않아도 반찬에 포함된 식초만으로 충분합니다. 단 저녁 식사는 취침 2시간 전까지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총량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한 티스푼, 점심에 한 스푼, 저녁에 반찬으로 소량, 이렇게 합치면 대략 한 스푼에서 2스푼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가 시니어 분들께 가장 적당한 양입니다. 절대로 이 양을 넘기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실제로 어떤 음식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드시면 좋은지 구체적인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대로 따라 하시면 어렵지 않게 식초를 일상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양파 절임과 식초물 조합입니다. 앞서 알려드린 방법으로 만든 식초 양파 절임을 반찬으로 준비하세요. 식사와 함께 양파 절임 몇 조각을 드시고 식초 한 스푼을 희석한 물 한 잔을 곁들여 드시면 됩니다. 한식 밥상에 가장 잘 어울리는 조합입니다. 두 번째 예시는 찐 브로콜리 샐러드입니다. 브로콜리를 3분에서 5분 정도 살짝 찐 다음 식초 한 티스푼과 올리브유 한 티스푼을 뿌려서 드세요. 기회에 따라 소금을 아주 조금만 뿌리셔도 됩니다. 점심이나 저녁 반찬으로 좋습니다. 세 번째 예시는 사과 식초 음료입니다. 사과 반 개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준비하세요. 식초 한 스푼을 물 200ml에 희석한 음료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아침이나 점심 간식으로 좋습니다. 단, 공복에는 드시지 마시고 다른 음식과 함께 드세요. 네 번째 예시는 나물 반찬과의 조합입니다. 시금치나 콩나물, 숙주 같은 나물을 무칠 때 식초를 조금 넣어보세요. 새콤한 맛이 더해지면서 식초의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음식을 준비하지 않아도 평소 드시던 나물 반찬에 식초만 조금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아침에 요거트와 식초 한 티스푼만 드셔보세요. 그것이 익숙해지면 다음 단계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식초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황금 원칙은 이것입니다. 식초는 많이 드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꾸준히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 한 스푼에서 2스푼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식사와 함께 드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단순하지만 이것이 식초를 제대로 드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부터 해야지. 다음 주부터 시작해야겠다. 시간 날 때 해봐야지. 하지만 이렇게 미루시면 안 됩니다. 식초의 효과는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쌓여서 나타나는 누적 효과입니다. 오늘 한 스푼을 미루시면 내일도 미루게 되고 결국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몸속에서 조용히 쌓이던 염증은 계속 쌓이고 식후 혈당은 계속 급등하고 장 건강은 계속 나빠집니다. 오늘 미루시는 것은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매 순간 뛰었고 폐는 매 순간 숨을 쉬었고 위와 장은 매 끼니 음식을 소화시켰습니다.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에도 아프실 때도 힘드실 때도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돌봐주실 차례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식초 한 스푼, 이 작은 선택 하나가 앞으로의 건강한 10년을 만듭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바로 다음 끼니부터 시작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꼭 가족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께, 형제자매분들께, 배우자분께 이 영상을 보내드리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평생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하시길 바라신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마음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